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번 민생 토론은 경북 경산에 갔는데 이게 이제 몇 번째, 26번째란 말이에요.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계속 국내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것 막 하다가 그것도 지치면은 이제 순방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마음이 보입니까? 특히 이번에 그쪽에 뭐 석유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데 3조 4천억을 들여서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고속도로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쪽 분들은 좋아합니까? 일단 윤석열 발언을 좀 들어보죠. 먼저 포항과 울진을 잇는 약 8천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산업벨트 조성을 지원해서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키우겠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개발 중인 소형 모듈 원자로 SMR 제작 기술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경주에 3천억 원 규모의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지원할 것입니다. SMR 산업을 이끌 혁신 기자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까지 산업부가 800억 규모의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만들 겁니다. 1,500억을 투입해서 포항 첨단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와 경산 스타트업 파크를 비롯한 스타트업 지원 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정부와 경북을 비롯한 지자체들이 함께 300억 규모의 지역 혁신 벤처 펀드를 조성해서 스타트업의 자금 조달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계획 검토 막바지 단계인 3조 4천억 규모의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겠습니다. 해가 가장 먼저 뜨는 호미곶 지역에 1,300억을 투입해서 국가 해양 생태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포항, 영덕, 울진을 비롯한 경북 동해안 지역에 호텔과 리조트를 그만 들읍시다. 근데 저 뭐 하는 짓입니까? 뭐 산타크로스 놀이하는 거예요, 김석환 평론가님?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데. 돌아다니면서 지금 봉투 주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세수가 펑크가 나가지고 지금 지 돈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현금 인출계 돈 막 다 갖다 뽑아 쓰는 것 같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더 황당한 거 재밌는 얘기를 제가 들려드릴까요? 영일만 고속도로는 이미 올해 1월에 이 기사를 확인해 보니까 매일신문이 보도한 건데요. 올 1월에 이미 그 착공이 확정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해가지고 지난해 예산 120억 원, 올해 1,350억 원 확보해서 실시 설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호미곶 아시죠? 호미곶이 이렇게 턱 삐져나왔잖아요. 토끼꼬리 모양처럼 삐져나온 곳에서 해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한 18km 정도를 해상으로 넘어가서 그 해상으로 넘어가면은 영일만 넘어가는데 영덕 있는 쪽으로 굉장히 빨리 넘어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호미곶을 돌아가야 되니까 해상으로 다리를 놔가지고 쭉 돌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한 18km 정도 되는 건데 이걸 해상으로 하면 한 5분 정도 시간 단축한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윤 대통령 발언 보면 아시겠지만 그 고속도로를 놔주겠다는 게 아니라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게 아니라 빠르게 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빠르게 놓겠습니다. 지금 놓고 있는 거 더 빨리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좀 말장난한 거예요. 보니까. 저기가 또 말장난도 말장난이지만요. 짜고 치는 유치찬란한 쇼를 하고 있어요. 저기 참석한 사람들은 어떻게 고른 겁니까? 대통령 행사니까 경호하고 뭐 사전에 또 다 신원 조회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참석자 대통령님 꼭 좀 시추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합니다. 들어보실래요? 12일 전에 대통령께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영일만에 석유가 난다 하니까 이 정말 엄청 좋은 희소식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가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발표를 듣고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노르웨이는 국민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4년 동안 시추 건설을 해서 2,700억이라는 수입을 올려서 세계 부호의 나라가 됐답니다. 우리나라도 구슬이 세 마리 뭐합니까? 꿰매야 보물이 된다고 시추를 곧 활발하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 등을 다 막을 수 있는 길, 전문 애들 집 한 채 다 주고 오늘 이 수많은 문제점들을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한민국 국민이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네,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왜 한번 안아주지? 근데 저 마지막에 저 문자 저 자막은 우리가 한 거예요? 아니면 KTV가 한 거예요? 우리가 했어요? 건의드립니다.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뭐면 어떻겠습니까? 뭐 건의가 중요한 거죠. 건의가. 네, 건의 말고요. 그러니까 저분이 얼마나 고마울까 저런 말을 하니까. 근데 표정 보셨어요? 안아주지. 대통령 저하고 표정. 흐뭇해가지고. 그 있잖아요. 대통령 특유의 표정이 있습니까? 좋은 거 볼 때 그 약간 안주랑 술 있을 때 보는 표정 다 흐뭇합니다. 지금 보는. 네. 안주랑 술 보는 표정이었어요. 그 저분도 뭐 어디서 섭외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계속 팔자 바꾼다 그러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 때문에 우리 팔자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고 자랑스러운 선진국 국가에서 너무너무 참담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게 창피할 지경인 차마 국가의 원수 대통령, 그다음 대통령 부부에 대한 창피한 그런 마음의 팔자가 막 바뀌고 있어. 계속 팔자 얘기하시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뭐 이거 팔자라는 말이 실제로 이렇게 통용되는 말인지 제가 그건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주로 사주나 이런 거 볼 때 팔자 얘기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가 약간 무술에 심취하다 보니까 전 국민이 이제 팔자 같은 얘기를 그냥 막 아무렇지도 않게 대통령 앞에서 막 쓰는 것도 참 참담한 노릇이죠. 그리고 아까 뭐 현금 뭐 ATM에서 뽑으신다고 막 하셨는데 지금 쭉쭉쭉쭉 무슨 뭐 영어 엄청 쓰시면서 뭐 클러스터니 무슨 뭐 피크니 뭐 막 엄청 많이 썼어요. 산소 뭐 무슨 막 등등 있는데 일단 돈 쓰겠다 얘기하는 거 첫 번째. 그거 마음대로 못 써요.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산 계획. 그다음에 그건 야당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아까 ATM에서 뭐 뽑아 쓴다 그러는데 ATM 돈이 없어요. 지금 ATM이 아니라 ATM 기계를 팔아도 그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착각 좀 하고 저는 대통령이 과연 지금 본인이 읽는 거 습득은 하고 무슨 내용인지 알고 읽었을까가 또 하나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좀 지나고 5분 있다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한 거 뭐죠? 절대 대답 못합니다. 아리백은 이제 아는지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 우리 애를 데리고 이렇게 ATM에서 돈을 뽑는데 우리 애가 많이 뽑지 왜 그만큼밖에 안 뽑냐고 그런 게 기억이 나는데 어디 가서 얼마 주겠다 어디 가서 얼마 주겠다. 참, 돈은 있습니까? 근데 저는 지금 뭐 민생 토론회를 26번을 했다고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민생에 관심이 있으면 지난 2년간 국정 운영을 이렇게 해왔을까요? 그냥 단적인 예로 민생특보라는 자리에 공천 떨어진 자기 검찰 후배 주기한 위원장, 검찰 수사관 출신이죠. 이분 임명한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생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저렇게 민생 하면서 토론회를 열다 보니까 당연히 그 안에 내용은 그냥 돈 퍼주기로 대통령이 마치 그 앵벌이 하듯이 이 표벌이로 가득 차 있는 거고 거기 오는 사람들도 대통령한테 마치 우리 로또 사줘가지고 부자 만들어주세요. 딱 이 수준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끼리끼리라고 볼 수밖에 없는 참 참담한 광경을 보는 것 같고요. 저는 영일만이라는 저 포항 쪽이 떠오르면서 저렇게 돈을 융단 폭격식으로 내려보낸다고 하는데 왠지 이렇게 MB의 저는 그림자가 자꾸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MB가 자원외교하면서 돈 빼먹었죠. 그 돈 빼먹은 방식으로 또 석유 시추 파고 있는 거 아닙니까? MB의 그 나쁜 점만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면해주고 MB 쪽 인사들 갖다가 정권을 꾸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영일만에 대해서 포항에 대해서 저렇게 돈 쏟아붓는 것은 저는 MB의 추억을 떠오르게 하고 그 고통을 떠오르게 하고 지금 그 시즌2 MB 전성시대 시즌2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찍고 있는 거 아닌가 매우 한심합니다. 김수환 평론가님, 대통령은- MB 때는 세수라도 좀 있었지 않나요?
그때는 지금 같지는 않았죠. 예. 물론 이제 당시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잠시 어려운 시절은 있기는 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은 이렇게 국가 재정이 위태롭다는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올 1월부터 4월까지요.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64조 6천억 원이에요. 네. 작년보다 19조 이상이 지금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이 추세대로 올해 계속 가면요. 작년에 전체 적자가 56조 이상 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올해는 더 많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막 쏟아내는데 이게 뭐 또 앞뒤가 맞아야 뭘 이게 말이 되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아까 국회 협조 안 받으면 다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협조 안 받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건데요. 그런데도 다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상속세 줄어드는 거 상속세 지금 그 최고 세율이 50%로 돼 있는 거 30%로 내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전체 상속세 내는 거 금액 전체를 다 합쳐서 올 경향신문이 또 보도했는데 그 전체 다 합친 거를 낸 사람이 한 절반 정도 낸 사람이 457명이래요. 그 사람들 돈 깎아주기 위해서 상속세 내려주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육아휴직 기간 들어갈 때 육아휴직급여 더 많이 주겠다 그랬잖아요. 100만 원 주던 거 250만 원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고용기금에서 나가는 돈이거든요. 근데 고용기금 적자예요 지금. 그 돈은 어디서 만들 겁니까? 그리고 이번에 저출생 뭐 국가 비상사태 선언하면서 그 재원 마련하는 거 막 얘기가 나왔는데요. 재원 마련 계획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근데 종부세 재원으로 쓸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종부세는 지방 교부세로 다 내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종부세 다 깎아주겠다며요. 아니요, 종부세 자체를 없애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국가 비상사태라면서? 그 돈 어디서 만들 거예요? 도대체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 하면 대통령이 뭘 하는가 보다 하지. 제가 볼 때는 경상 가가지고 지난번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민생토론에 호남도 안 갔어요. 호남 안 가잖아요 지금. 경산부터 쪼르르 내려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지지율 방어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영남에서만 떠받쳐주면은 난 지지율 지금은 유지할 수 있어. 난 버틴길 거야. 가가지고 원내 지도부 전직 지도부 만나가지고 그러잖아요. 나이브하게 싸우지 말고 나이브하게 하지 말고 야당하고 그냥 확 싸워 가가지고 대통령이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이게 초라한 현실입니다 정말. 윤석열 이 말 들으면 또 더 아마 어이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뭐 자원으로 자체 생존이 안 되는 국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지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는 대외 의존도가 많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원으로 자체 생존이 안 되는 국가예요. 미국, 러시아 이번에 가보니까 중앙아시아 지역 이런 데는 에너지 자원, 광물, 식량은 돈 있으면 다 되는 거고 이게 자체 조달이 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차피 전 세계와 무역을 해야 되고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는 수치로 나와 있는 뭐 40, 50%하고 실제는 엄청나게 큽니다. 수출이 조금만 잘 되면은 우리 경제가 벌써 민생이 좀 혈색이 돌아오고 수출이 조금 안 좋다 그러면 벌써 저 피부가 그냥 퍽퍽해지고 얼굴이 시커매집니다. 저는요 제발 좀 이제 저런 짓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들을 때마다 화나고 불편하고 성질이 나요. 지금 저 수준이 다 어떤 수준입니까? 어디 동네 슈퍼마켓 앞에 이렇게 조그만 그 파라솔 앞에 앉아서 막걸리 마시면서 이거 하는 그 수준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런 얘기를 하려고 그 돈을 써가면서 이렇게 돌아다닌다 이겁니까? 시골에서 그냥 할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장기판에서 장기 두면서 이런저런 잡담하는 것 그 이상의 수준이 있습니까? 돈 있으면 식량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고, 아니, 이게 뭐, 이거 이런 얘기 하려고 그 돈 들여가면서 합니까?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게 뭡니까? 그게 무슨 민생 토론입니까? 나 참 부끄럽고 짜증나서 말이죠. 저게 뭡니까? 잡소리죠, 잡소리 그냥. 잡소리. 아무 말 대잔치. 정말. 아무 말 대잔치 진짜. 대통령 본인이 뭘 좀 알거나 이야기하면 들을 거나 있어요.
제가 그 대파 때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대파도 그때 고물가 때문에 점검 나간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파 가격이 형성돼 있겠죠. 그럼 물가를 그대로 반영해서 내지는 좀 비싼 곳 가가지고 물가 걱정을 듣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물가 걱정하면서 간다는 곳이 875원 할인에 거듭해가지고 그때 대파 논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도 민생 대토론회를 저는 물론 반대합니다만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지금 어려운 학생들 내지는 자영업자들 정말 하루하루가 목이 타들어가는 국민들이 와서 민생에 대해 가지고 문제를 쏟아내는 공간도 아니고 저게 뭐 하는 겁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 하는 것처럼 뭐 시추 더해달래요. 팔자 고쳐달라고 어떤 아이씨가. 그리고 대통령은 저 뭐 경제학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그냥 어줍지 않게 아는 내 다가 떠뜸 그냥 무슨 더듬이 하듯이 더듬어 가듯이 지금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저런 얘기는 대통령의 언어가 아닙니다. 저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지가 뭐 한다고 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를 안다고. 그러니까 하루 강아지가 법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부는 거죠. 까부는 거. 그러니까 아까 시추해달라고 하시는 분은 아마 생전에 그 시추 혜택을 못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왜냐면은 만약에 석유가 나온다 하더라도 2035년 이후에 생산이 가능할 정도 수준이라고 젊은 얘기하잖아요. 애들 집 사주라고 아까 그러더라고. 젊은 애들 차라리 집을 수사하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내가 수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야 이야기할 뭐 저기 들을 만하긴 하겠지만 경제에 대해서 뭘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경제학 전공자로서 지금 쭉 듣다가 보니까 도대체 저게 말이야 방구야란 말이 툭 튀어나오는데 뭔가 본인이 어디서 들은 거는 막 얘기했어 단어로 막 우리가 자체 생존이 안 되고 미국이랑 러시아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갔더니 거기 자원이 많아서 자체 생존이 되는데 우리가 막 무역이 뭐라고 그럴까 그게 그러니까 자체 생존이 안 되니까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에서 보면은 그 상대 우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대신 기술이 있으니까 자원을 수입해다가 재가공해서 다시 되파는 작업 그러면서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게 무역의 기본이고 뭐 말하는 거 쭉쭉쭉 무역을 하는 무역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요. 그러면 자체 생존이 안 된다는 얘기는 우리는 앞으로 이제 교역 다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자원이 없는 만큼 다 생존의 방법이 있는 것이고 한 건데 그러면은 무역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뭐 러시아 뭐 중국 이런 데랑 무역 거의 끊겼는데 뭐 러시아랑 끊겨 중국은 일부만 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다른 나라 뭐 무역 적국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뭐 담벽 치고 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말의 본질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아니 카자흐스탄이 자원이 많다 그러잖아요. 거기 석유도 나오는 나라예요. 카자흐스탄이 잘 삽니까? 그 문제 묻고 싶고요. 식량은 돈 주면 산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국민들 지금 돈 주고도 식량 못 산다고 그래서 아우성 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돈 냅니까? 국민들이 비싼 물가 전부 다 감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밀가루 가격 올라가고 지금 식량 부담 다 국민들이 지고 있잖아요. 먹을거리 부담. 자기가 줘주는 거 아니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모양이에요. 보니까. 그 식량 위기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저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게 대통령이 우리 수출이 조금 좋아지면 뭐 퍽퍽했던 얼굴에 뭐 혈색이 돌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소리 하는데 지금 국민들이 아니 지금 수출만 조금 좋아진다고 지금 한국 경제가 살아날 분위기예요? 지금 내수가 침체해가지고 쓸 돈이 없다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물가는 올라가고 실질소득은 떨어지고 그럼 어디서 돈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 집 뒤안에다가 뭐 샘 쏟듯이 막 돈 펑펑 쏟아나는 데가 있는 모양이죠? 금리도 높고 제가 보니까 수출 조금 좋아진다고 해서 국민들이 돈 못 쓰는 환경과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수출 조금 늘어나면은 국민들이 막 좋아질 것처럼 얘기하는 저런 진짜 1차원적인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진짜. 아니, 제가요, 그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들으면서 참 기가 막힌 게, 본인의 항상 아는 척 많이 하잖아요. 수사해보니까 전문가다. 이따위 논리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해봐서 안다 이런 건데, 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한번 물어보죠. 장사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뭐 한번 팔아본 적 있어요? 민생에 대해서 어디 가서 한번 돈 한번 꿔본 적 있습니까? 이자 내본 적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뭘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말인지 뭔지도 분간도 못하면서 그러면 입이나 다물고 있든지 무슨 말을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아는 척이나 하면서 한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히고 지금 국민들은 이 현실 세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분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일평생을 검사로 오랜 시간 아버지 돈 지원받아가지고 구술을 해가지고 검찰 임용 받아가지고 월급 따박따박 받아오면서 그러다가 대통령 된 분 아닙니까? 거기다가 배우자는 학력 위조하고 경력 위조해가지고 잔고 조작 다 위조해가지고 땅 사고 땅 팔고 뭐 장사해가지고 다 위법의 그 종합 선물 세트 아닙니까? 그 집안 자체가.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온 사람들이 주가 조작도 제가 빠뜨렸네. 하도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에 대해서 정말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럼 모르면 가서 배우기라도 하고 좀 입이라도 좀 다물고 듣기라도 해야 되는데 뭘 이렇게 안다고 저렇게 아는 척만 하고 있는지 아니, 참 화가 납니다. 저거. 손발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 못 만들어 봤다잖아요. 집이 없어서 청약통장 못 만들어 봤잖아요. 윤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이에요. 네. 남들이 청약통장을 왜 만드는지조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의 이 큰 경제 규모를 이끌어 나갈 만큼의 그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요.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아는 척 할 건 딱 하나. 잘하시는 거 제가 인정하는 게 요리나 술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본인이 아는 척 해도 돼요. 제일 잘 아니까. 근데 그래요. 나머지는 좀 아는 척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주점집 사 술은 인정합니다. 제가 술은. 포장마차를 해야지. 아니 그것도 못해요. 장사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본인 잘하는 거 있잖아요. 포장마차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장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까 그냥 저는 폭탄주 만드는 방법. 모두 그러니까 저는 유튜버 했으면 좋겠어요. 먹방 유튜버. 그런 거 하면은 뭐서 술방하고 계란말이 만드는 술방하고 방법. 술 짠짠하고 예. 먹방 유튜버 하면서. 아니 그 전직 폭탄주 잘 대통령 만드시는 분 출신의- 있잖아요. 그분 보시면은 윤 대통령 폭탄 만드는 거 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것도. 그러니까 뭘 아무것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본인이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아는 척을 하냐. 그리고 그 전에 그 여러 번 혼났잖아요. 그러면 좀 반성을 해야죠. 아, 앞으로 좀 비판할 거 있어도 아예 들지 맙시다. 나 열이 막 나가지고. 이상부님, 앵커님, 고만 니 뽕이다 소리나 한번 치고 그만합시다. 아유, 그럽시다 정말. 아니, 아이고, 오늘 이 뭐 진짜 저 가서 화가 돈 나가지고. 풀어주는 재미에 빠져가지고 그거 다 자기 돈 아니잖아요. 그리고 세수가 일단 확보가 돼야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 발언 잠깐 좀 들려봐 주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인구 비상 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반전은 아닙니다. 정부가 저출생 대책을 일가정 양립으로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의 의지를 밝힌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전이라고 평가하기에는 한참 미달합니다. 대부분 과거에 내놓은 대책들을 재탕, 삼탕한 것일 뿐입니다. 일선의 부모들은 육아의 현실을 모르고 마련한 정책 같다. 이렇게 쓴소리를 합니다. 교육부가 저출생 대책이라고 하면서 학사, 석사, 박사 통합과정으로 졸업을 앞당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우리 여자아이들의 입학 연령을 당겨서 조기 입학시키겠다. 그걸 저출생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나 하등 다를 바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일찍 졸업 못해서 결혼을 못하고 아이를 못 낳습니까? 진단부터가 얼치기니까 처방도 제대로 나올리 만무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당장 지역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 세수 확보 대책부터 마련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딱 얘기를 나눠보면 아, 이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구나. 나아가서는 조금 더 대화를 섞어보면 아, 이 사람은 책을 얼마나 읽는 사람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신문에서 쪼가리 몇몇 주워가지고 이렇게 아는 척하는 사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대통령 윤석열이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는 거 공부한 티가 납니까? 그러면 겸손하기라도 해야죠. 아, 전두환 지난번에 칭찬할 때 그러지 않았어요? 전두환이 사람이라도 잘 써서 그렇게 됐다고? 전두환은 그렇게 했어요. 나는 군인이라서 경제 모른다. 김기획 수석 임명하면서 당신이 이제 경제 대통령이야. 경제는 당신이 알아서 해줘. 솔직하기라도 했죠. 겸손하기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두환 때 그나마 물가가 잡힌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고 말이죠.